네, 동호인지 TV 시청자 여러분, 최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부의 임성수 상무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건축물의 피난 대책으로 한번 네, 정해봤거든요. 이 감리원의 입장에서 이 건축물의 마감 재료, 특히 이제 피난 관련된 그 뭐 부연재 사용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공사하고 이제 좀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동주택을 이제 예로 들어 보면 이 시공사가 이제 특화 때문에 뭐 특히 이제 1층 엘리베이터 홀, 그러니까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고급 자재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불연재가 아닌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난시설에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 이런 걸 꼭 감리원이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소방과 이제 그 건축의 공통 주제,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에서 피난 관련된 시설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피난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건축물의 피난시설은 건축법 제49조에 계단, 복도, 승강기, 출입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미리 검토해야지만 적정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계단이죠. 예, 계단이 좀 예, 중요하니까 이 계단에 대해서 이제 예,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단 한번, 예. 예. 우리가 청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를 제외하고는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는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 시설로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직 피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직통 계단이나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계단이지. 우리가 뭐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좀 그 개념이 좀 어려운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우리 계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관련 없는 네. 일반적인 수직으로 예, 예, 올라가는 예, 그냥 계단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하면서 좀 법이 좀 강화된다.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직통 계단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직통 계단은 모든 건축물은 피난층 이하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반드시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제 피난층이 무엇인지부터 예. 이제 좀 개념이 좀 있어야 되겠어, 그죠? 이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 1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림과 같이 대지에 어떤 고조차가 있는 건축물은 지상으로 통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모두 피난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 피난 안전구역도 피난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방법에서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만 피난층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피난 안전구역이 피난층으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추후 소방법에서도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피난 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소방법에서 음. 이 피난층을 인정 안 하면 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피난층일 때 어떤 소방시설의 완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적응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 피난 안전구역 같은 예,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뭐 예, 소방시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직통 계단, 그자 뭐 이제 외부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직통으로 그냥 예, 바로 그냥 예. 갈 수 있는 이런 계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직통 계단에 이제 설치 기준이 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예. 직통 계단도 우리가 계단이기 때문에 일반 계단의 어떤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직통 계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m 이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대로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 이하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최대 100m까지 완화가 되는데 우리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은 75m 이하가 되는데 이때 공장이 무인화 공장인 경우는 100m까지 가능합니다. 이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규정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재 및 재단 상황에서 어떤 대실자의 그 분산을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도의 위쪽 아래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양쪽 끝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난 계단은 이제 이 보행거리 기준만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원활하게 피난하려면은 진짜 피난 계단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너무 멀게 되면 피난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또 피난 계단 자체는 좀 멀리 있어야 되고 띄우는 그죠? 게 좋고.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그 계단 그 건축법을 한번 보면서 이 피난처로 통하는 예. 이런 용어가 이 핵심 포인트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층 이상 우리가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피난처로 통하는 부분이니까 11층 이상뿐만 아니라 그 1층까지 예. 피난층까지 그죠? 예. 전체를 다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해야 된다. 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의 어떤 그 층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부층과 상부층 계단이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부층에서 하재가 발생하면 하재의 특성상 직통으로 연결된 상층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 피난 계단에 특별 피난 계단이 갖춰야 되는 우리가 구조라든지 그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하여튼 이게 피난처로 통하는 전체 이런 예, 예.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이 뭐 한 개 정도 있어도 뭐 피난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화재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도 예,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설치 대상 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은 그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우리가 파이프 샤프트실 이런 부분들까지 면적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뭐 화면에 이제 용도별로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좀 그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이제 2개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3층 이상 층하고 예. 뭐 거실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2개소 이상 예.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라든지 원룸 같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직통 계단 한 개를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네요. 요새 뭐 보니까 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 대상 건축물은 거의 뭐 예, 그렇죠. 계단실 2개가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 가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이 근린 생활시설 외부에 그 철제 계단이 이렇게 외부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이게 뭐 없이 이것도 보이죠. 그 직통 계단 2개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다중 이용업이라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우리가 하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인적 재산 피해가 큰 우려가 있는 업종인데 이 다중 이용업법에서는 우리가 주된 출입구의 반대편에 양방향 피난을 위해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 외벽에다 철제 계단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된 비상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건물에 계단이 2개가 아니다 보니까 양방향 피난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건물이 이제 작은데 계단실 2개 넣으려고 하면 이제 면적도 되게 네. 줄고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보면 계단실이 1개밖에 없잖아요. 아, 예. 그거는 지금 앞에 표에 보시다시피 청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층의 세대가 많아도 3세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직통계단 한 개소가 설치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복도형 아파트 경우에만 그죠? 두 그렇죠, 개가 그렇죠. 돼 있는 예, 거고. 아, 예. 알겠습니다. 뭐 Y자라 해도 세 세대가 전부니까. 맞아요. 거의 뭐 예. 2세대, 3세대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또 보니까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뭐 주택법 관련해서 뭐 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또 계단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좀 특히 이제 감리원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2번 그러니까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계급을 설치할 것.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보통 이제 우리 직통 계단 쪽에는 이제 그 불연제 개념은 예,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벽이나 반자 이 부분은 이제 불연재료, 뭐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닥은 없어요. 바닥은. 나중에 다음 예. 시간에 이야기하는 피난계단에 있는 거는 바닥도 포함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또 바닥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계단실 같은 경우에 바닥을 그냥 그 불 타는 이런 제도 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재는 바닥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해 바닥도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냥 피난 계단부터는 또 바닥에 포함되어 예, 있으니까. 일단 주택법은 이제 사업 승인 대상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30세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직통 계단은 거의 다 뭐 얘기를 다 한 거죠, 그죠? 예.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강의한 부분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건축물은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직통 계단이 되려면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그 원칙적으로 30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최대 100m까지도 완화 가능합니다. 셋째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거실 바닥 면적이 아닌 바닥 면적으로 조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단실 최상부에 계급을 설치하는 등 추가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그 직통 계단 이어가지고 우리 피난 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